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주제, 바로 둔감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는 일본 작가 와타나베 주니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몇 년 동안 다시 펼쳐보지 않았음에도 그 핵심 사상은 제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저는 늘 둔감력의 정신을 실천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둔감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 능력입니다. 자기 집착을 버리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둔감력이 강한 사람들은 얼굴이 두껍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꺼운 얼굴을 가지려면 강인한 마음과 감정의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옛 선인들의 가르침처럼요. 둔감력이 강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섬세한 사람입니다. 섬세함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평범한 사람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확대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섬세함은 일종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이 가득 차면 넘치고 보름달도 기울듯이 섬세함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둔감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둔감력의 내용은 수동적인 힘이 삶의 어려움과 상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평온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평온함과 지나침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순탄치 않은 사랑부터 냉혹한 직장 환경, 술수가 난무하는 사회관계, 끊임없는 경쟁까지 늘 압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에 둔감력은 삶의 윤활유와 같고 무거운 현실을 들어올리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둔감력은 또한 의도적인 둔감은 인간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도록 돕는 능력이며 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드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 넘어가야 할지를 압니다. 제가 둔감력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 직장에서의 불안감과 관계 속의 암묵적인 갈등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친구 한 명이 자신의 상사가 불과 몇 달 만에 6번째 비서를 내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비서는 심지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전에 몇 달 동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그 상사가 매우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으며 사람들 앞에서 비서를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동을 옹호하지 않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민감하고 비판적인 말에 신경 쓴다면 그러한 비판은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비서는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둔감력은 만약 어떤 사람이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의 유연성과 예리함이 최대한 발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한 상사를 떠올렸습니다. 큰 압력을 받고 종종 직속 상사와 직접 맞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상사는 그의 상사의 숨겨진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기차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둔감력의 표현입니다. 뛰어난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제 상사는 훌륭한 신체 건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동료들이 생활 습관병을 앓고 있는 반면 그는 항상 건강하고 식사를 잘하며 건강 검진 결과도 항상 좋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둔감력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듣고 나서 흘려보내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능력이야말로 혈액순환을 가장 잘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제 상사는 항상 건강했는데 그는 종종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그의 몸과 혈액순환이 오랫동안 원활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사는 정말 저의 롤모델입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작가이자 수필가인 린칭 쉬야는 그의 좌우명이 좋은 일 한두 가지를 늘 향유하라. 왜냐하면 삶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보통 8, 9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둔감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둔감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며 현재의 일을 잘 해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모든 물고기가 같은 바다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은 본래 별개의 세계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당신이 잘 살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 살게 되면 그들은 마치 꼬리를 밟힌 듯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그들은 감정이 더 안정적입니다. 와타나베 주니치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둔감력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둔하거나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훌륭하고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약간 속도를 늦추고 더 침착하다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일을 겪을 때 그들은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갈등이나 논쟁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자제하고 한 발 물러섭니다. 화가 난 사람은 처음 90초 동안만 참으면 감정이 점차 안정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보통 그 90초 안에 일어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어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둔감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반응의 고리가 더 넓습니다. 그들은 덜 민감하고 덜 걱정하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쉽게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은 단위, 기억력이 더 짧습니다. 둔감력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원한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에는 화가 났을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생각을 전환하면 금방 다시 즐거워집니다. 그들은 슬픔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태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더 잘 살고 더 쉽게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둔감력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초점 효과를 버리세요. 초점 효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모든 관심의 초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당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흐려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당신이 화제의 중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당신은 구석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둔감력을 높이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더 인내심을 가지세요. 처음 잘 못했으면 두 번째 시도하세요. 시험에 떨어졌으면 계속 공부하세요. 이번에 배우지 못했으면 계속 반복하세요.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속도를 늦추세요. 서두를수록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실수를 많이 할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이는 내부로부터의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셋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하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방해만 할 뿐입니다. 소인을 멀리하세요. 소인은 질투하고 당신을 계산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신들은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 나는 당신들에게 의존해서 살지 않아.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강하면 강하게 두세요. 마치 산을 스치는 바람처럼 그들이 거칠면 거칠게 두세요. 마치 강물에 비치는 달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자신의 감정, 기분, 필요를 존중하세요. 주변의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넷째, 소음을 무시하세요.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소음, 주변 사람들의 소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흐트러뜨립니다. 외부의 소음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 불안하고 초조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화기와 끝없는 정보의 흐름에 너무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정보를 보는 것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외부의 소음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즐겁지 않다면 참고하지 마세요. 삶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걸러내고 당신의 섬세함을 중요한 사람과 일에 사용하세요. 다섯째, 지나치게 민감하고 추측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혹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추측하면 할수록 당신은 괴로워지고 피곤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피로로 이어지는 쉬운 길입니다. 심지어 추측하면 할수록 잘못되고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추측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저를 믿으세요. 물어보고 나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니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당신의 신경을 조금 늦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은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둔감력은 무감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속임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 대한 평온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억지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무것도 저를 상처 입힐 수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기 때문에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외부 사람들과 사건들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저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많은 문제는 두 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단순하고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관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제로 둔감력이 강조하는 원리와 부합합니다. 둔감력은 그 이름처럼 외부의 영향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 세계와 개인의 성장에 더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압력과 기대를 마주합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를 쉽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둔감력을 단련한다면 우리는 사회의 소란으로부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둔감력은 마음가짐과 자기 가치 인식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옹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지라도 용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둔감력을 실천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과 무시해야 할 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불필요한 걱정과 괴로움을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직업과 관계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 키우기 예전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남의 집 아이의 그림자 아래 살았습니다. 학업, 직업, 사랑까지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교를 많이 하면 걱정이 생기기 쉽고, 걱정이 많으면 스스로를 소모하기 쉽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누가 20살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30살에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며 어디까지가 충분하다고 규정했나요? 우리는 모두 마지막 종착역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복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인가요? 삶이 게임이라면 당신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30살에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살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진정한 중요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모든 사소한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고방식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과 직장에서 우리는 종종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인내심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일을 더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처리하여 결국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며 인내심과 시간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이유는 외부의 평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만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통제력을 잃게 하고 자신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종종 동기 부족으로 이어지고 맹목적인 노력이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목표를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 당신의 마음 깊,